시작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도 본능이 들고 일어나갖고 꿈틀대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걸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작이 내 본능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게 오히려 그 시작이 안 좋거든요. 왜냐면 그런 본능이 오면 한 번씩 웃어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네가 꿈틀대는구나, 자식 살아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걔네들이랑 계속 싸우면 걔네들은 힘이 커져요. 왜냐면 누가 나한테 협박을 하는데 반응해 줄 때 협박범도 재밌지, 협박을 하시던가 나를 잡아먹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그건 협박범한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한테 제일 좋은 거는 본능의 협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최대 협박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재미가 없어서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워낙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고민화하는 게 문제인 거죠. 또 뭐 오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이거 너무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또 착실하게 살면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분은 중독증이 아닌 게, 그런 뭐 누구나 살다 보면 또 쾌락이 나를 확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착실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계속 이 상승곡선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계속 요동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게임 좀 하면 어때 뭐 이 정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취미의 문제인데, 이 좀 즉각적인 쾌락 중심의 취미가 아니라 좀 느린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하죠. 이 뇌 안에서 그 시스템이 다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쾌락은 생존과 관련된 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자극을 주는데,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고, 느린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용히 걸으면 그 이상한 그것도 행복감이 오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오죠. 물론 좋은 사람 만나 대화하는 것보단 배가 고플 때 초콜릿을 먹는 게 훨씬 빠르지만, 그러면 이제 뚱뚱해지잖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오히려 조금 느린 다른 취미를 갖도록,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일하고 자극, 일하고 자극, 이런 식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단시간에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어떤 목적이 돼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시행착오예요. 오락을 했다가 안 했다가, 오락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안 했다가 늘어나면서 뭔가 다른 취미를 찾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괴로워지는 거죠. 뭐 이런 분들 있으세요. 일기를 쓰신대요. 그래서 막 자책하면서 나는 왜 깨달았는데도 변하지 않았냐 하는데, 핵심 문제는요,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걸 자책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안다고 해서 행동은 변화하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할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인생이다, 반복해서 내가 조금씩 나아지면 되지 하는 이런 여유가 필요한데, 그걸 갖고 나를 쪼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더 못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동기가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큰 원칙은 자아 효능감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아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자아 효능감을 키워야 뭐 술을 끊든 뭐 오락을 끊든 다 할 수 있는데, 자아 효능감은요, 첫 번째 어떤 성취, 그러니까 첫 성공의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첫 성공 경험을 제대로 하려면요, 목표가 크면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단번에 뭐 담배를 끊겠다, 단번에 오락을 끊겠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부터 담배 다 끊고 매일 운동하겠다 이런 분도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올라가서 있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 상담 기술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행동을 잘 동기를 주느냐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시작하자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5분 걷기.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은 첫 성공 경험을 잘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오락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좀 그런 욕구가 오면 이번에도 좀 뭐 요 정도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왜 사느냐가 명확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놀랍게도 굉장히 성공한 분조차도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산다는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분은요,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 중심으로 자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이라는 건 측정이 안 되거든요. 계속 자기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올 봄에 벚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내 인생의 목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불안 중심이 아니라 좀 어떤 가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심리 철학에서는 구체적인 게 좋대요. 이런 것들이 좋대요. 예를 들어서 뭐 나만의 서재를 갖겠다. 죽기 전에 한번 책을 쓸게. 이런 것들이 굉장한 상징성도 있으면서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지나친 본능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내가 여유 있어지려면 그 본능이 주는 쾌감만큼이나 즐거운 다른 취미가 없고서는 술이랑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술만큼 뭔가 나한테 이완을 주는 다른 취미가 있어야만 술이 줄어드는 거죠.